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데 세입자는 당장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법원에 등기 하나만 걸어두면 집을 비우고 나가도 보증금 받을 권리는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이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오늘은 이게 왜 실행되는지, 어떤 조건이어야 가능한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이자는 얼마인지, 그리고 반대로 집주인이 이걸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끝까지 버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근거합니다. 실행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가 끝났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든 해지 통보든 합의 해지든 상관없습니다. 둘째, 보증금을 전액이든 일부든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세입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신청 이유와 근거 사실을 소명하면 됩니다.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이미 갖췄다는 사실을 함께 증명하면 절차는 더 수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비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직접 신청할 경우 법원에 내는 실비는 인지대 약 2,000원, 송달료 3만원, 안팎,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약 7,200원, 등기 촉탁 수수료 몇천 원을 합쳐서 대략 43,000원에서 46,000원 수준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부동산 개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여기에 수임료가 별도로 붙지만 서류가 명확하다면 세입자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비용은 세입자가 그냥 떠안는 돈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전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분도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가 계속되면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원금에 붙습니다. 여기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율이 연 12%로 뛰어오릅니다. 즉,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집주인이 갚아야 할 돈은 이자만으로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간혹 이미 재계약했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인데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쓸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단지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3개월이 지난 시점이 임대차 종료 시점이 되고 그때부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더라도 증거만 남겨두면 유효합니다. 명시적으로 새 계약서를 쓴 재계약의 경우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재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즉, 최초 계약이든 갱신 계약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핵심은 딱 하나, 그 계약이 끝났는가와 보증금을 못 받았는가입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빼도 기존에 가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이미 있던 경우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내가 전입신고를 했던 과거의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가 보존되므로 중간에 다른 근저당이 들어오더라도 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던 경우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기존의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로 소급하여 순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내 보증금 순위는 그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경매 발생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이 더 강화돼서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이라도 곧바로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를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고 버텨도 세입자는 권리를 지킬 방어선을 빠르게 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세입자만 웃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이 기록 하나 남는 순간 집주인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지금부터는 반대편, 임대인이 이걸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버티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남아있는 한 그 집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및 보증보험도 불가합니다. 이후 입주하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매나 대출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등기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방법은 사실 단순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등기부터 지워주면 대출받아서 갚겠다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말소를 먼저 요구하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건 법원 판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말소를 볼모로 협상하려 하면 오히려 시간만 끌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지연 손해금만 계속 늘어납니다. 법원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을 하는 순간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소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 손해금이 원금에 얹힙니다. 정말 액수나 계약 내용에 다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 신청으로 시간을 버는 건 손해가 더 커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벌어지는 일, 경매라는 최후 통첩. 여기서 가장 무서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반환을 미루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 세입자가 패소할 가능성은 낮고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 자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세입자는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면 상황은 집주인에게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경매 신청과 진행에 들어가는 비용만 약 300만 원 안팎이고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배당 재원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게다가 강제 경매로 낙찰되는 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집에 근저당 같은 선순위 채권이 걸려 있다면 배당 순위에서 밀려 세입자조차 보증금을 온전히 못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은 집을 시세보다 싼 값에 잃으면서도 빚은 그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반복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꿈쩍도 안 하던 집주인이 막상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제3자에게 집을 팔 테니 절차를 멈춰달라거나 분할로라도 갚을 테니 유찰 전에 취하해달라며 다급하게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소송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재산이 실제로 남의 손에 넘어가는 그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소송 비용, 경매 비용까지 삼중으로 손해가 쌓이고 최종적으로는 집을 헐값에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입자는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부터 걸어두면 소액의 비용만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고 그 비용조차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든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받았다면 언제든 신청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라면 이의 신청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마련해서 돌려주는 것이 이자, 소송 비용, 경매 비용까지 포함한 전체 손실을 줄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전세금을 제때 못 받아서 혹은 반대로 세입자 문제로 골머리를 알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실제 사례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부동산 법률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